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산책하다가 숨이 차서 멈춰 서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김민수 교수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근육을 20배나 빠르게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특별한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100살까지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제 환자분 중에 박철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살 되신 분인데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느끼셨대요. 예전처럼 빨리 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박 씨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천천히밖에 못 걷겠어요. 조금만 빨리 걸으려고 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전쟁 같아요. 박 씨는 70살 때만 해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어서 많이 걱정하고 계셨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과연 자연스러운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느리게 걷고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어르신들은 예전에 비해 몸이 많이 마르셨고 활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후에 박 씨는 근육감소증 2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단계예요. 근육감소가 2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 오르기, 걷기, 무거운 물건 들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거죠. 이걸 그냥 두면 건강이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도 커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박 씨는 깨달으셨어요.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사실 예전처럼 건강한 식사와 운동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진 거였습니다. 한국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30날이 넘으면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5%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주요 원인은 운동 부족, 생활 방식의 변화, 그리고 신경 활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특히 50살을 넘으면 근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0년마다 근육 감소가 5%에서 10%까지 늘어납니다. 60살이 넘으면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한 매년 0.5kg의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60살 이상 어르신 중 10%에서 15%가 근육 감소증을 앓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70살, 80살이 넘으면 이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의사들이 말하는 어르신 근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구조와 기능이 시간과 함께 변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 근육량과 운동 능력을 조금씩 줄이고 순환계와 면적계의 효율도 떨어뜨립니다. 이건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 합성이 줄어들고 몸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는 게 늘어나서 생기는 일이에요. 동시에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노화와 관련된 다른 요인들도 근육의 재생과 유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피할 수는 없지만 일찍부터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면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게 근육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래요.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고 근육세포를 재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필요한 만큼 단백질을 드시지 않으면 몸에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중단되고 근육이 줄고 힘이 약해집니다. 한국영양학회 권장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남자의 경우 하루에 75g, 여자는 6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고 움직이는 능력이 약해지고 넘어지거나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어르신 근육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체력적으로 운동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운동 부족은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젊은 사람도 짧은 기간, 예를 들어 일주일만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약해진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거나 신문 읽고 텔레비전 보고 햇볕 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운동 부족 습관 때문에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또 운동량이 줄면 뼈 밀도도 낮아지고 뼈와 관절 관련 질환 위험도 커집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으로 몸에서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는데 비타민 D는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육 감소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 감소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르신들은 밖에서 운동을 늘리고 음식이나 햇볕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유연성과 운동 능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해요. 따라서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어르신들은 충분한 영양, 특히 단백질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감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다른 건강 위험도 줄일 수 있어요. 김민수 교수님이 권하시는 건데요. 65살이 넘으신 분들께는 다음 두 가지 고기를 많이 드시라고 하십니다. 첫째, 닭고기입니다. 닭고기가 어르신들께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이에요. 특히 닭가슴살은 질 좋고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회복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에는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중요한 성분, 특히 류신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요. 류신은 몸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근육 발달과 재생을 도와서 어르신들 근육 감소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는 류신을 자연스럽게 공급하는 음식으로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닭고기는 뼈와 근육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비타민 B12, 나이아신, 아연 같은 거요.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도록 도와줍니다. 나이아신은 대사를 돕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요. 아연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이런 영양소를 닭고기로 섭취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뼈와 근육의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닭고기는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타민 D 같은 걸 흡수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건강 유지에 중요하고 근육 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와 정기적인 운동을 함께 하면서 닭고기를 드시면 어르신들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 감소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이고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닭고기는 어르신들께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닭고기를 식사에 넣는 건 근육 감소 예방과 관리에서 노인병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권하는 조언이에요. 둘째, 생선을 많이 드세요. 어르신들께 생선을 드시는 건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생선의 영양소는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데 정말 효과적이고 면역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지방, 칼로리,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체지방을 늘리지 않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께 적합해요. 생선이 어르신들께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회복과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이기도 해요. 오메가3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한 종류로 염증을 줄이고 근육 건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근육 감소를 막고 근력을 개선하고 운동 후 회복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오메가3에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건 어르신들 근육 감소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예요. 생선을 식사에 넣으면 근육 건강을 개선하고 운동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생선은 비타민 D가 풍부해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어르신들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기름진 생선, 예를 들어 연어나 고등어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어르신들이 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은 또 근육 세포의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아연도 들어있어요. 아연은 어르신들 근육 약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데 특히 운동 부족이나 영양이 부족한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요약하면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그리고 필요한 미네랄을 포함한 생선은 근육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께 훌륭한 선택이에요. 생선을 일상적으로 식사에 넣으면 어르신들은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 감소를 막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 두 가지 질 좋은 단백질 외에도 어르신들 식사가 단조롭지 않도록 다른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십니다. 먼저 콩이에요. 콩은 식물성 식품인데 콩의 단백질 영양가는 소고기와 비교할 만큼 높고
가장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혈중 지방이 높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게 걱정돼서 고기를 피하시는 분들께는 콩이 단백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중 지방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콩의 지질 조절 작용은 아주 뛰어나서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면서 전체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콩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지질을 개선하고 정상인에게도 혈중 지방을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을 드시는 건 건강에 좋고 근육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달걀이에요. 근육을 키우는 음식 중에 달걀은 항상 최상위에 있습니다. 달걀은 몸에서 쉽게 흡수되고 필수 성분으로 바뀌어서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달걀에는 건강한 지방, 포화지방, 레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모두 근육 성장을 돕습니다. 또 달걀은 아주 많은 맛있는 요리로 쉽게 만들 수 있고 영양가가 높고 경제적이고 거의 모든 분들께 적합합니다. 다음은 유제품이에요. 다른 음식과 비교해서 유제품의 지방은 주로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고 분해를 막는 역할을 해요. 이것들은 다른 지방보다 몸에 지방으로 쌓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유지방은 비타민 D 흡수를 돕고 암 위험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고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근육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지방을 피하는 게 체지방을 늘리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소고기의 포화지방은 유익하고 근육 성장을 촉진합니다. 소고기는 콜레스테롤을 공급하는 원천이기도 한데 콜레스테롤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주요 원료예요. 또 소고기에는 크레아틴, 비타민 B군, 그 외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조언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겁니다. 근육 감소를 피하려면 근육이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도록 또는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운동을 하는 건 특히 어르신들께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늘려서 근육 감소 위험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유연한 운동 능력을 돕습니다. 어르신들께 근력 운동은 정말 권장되는 운동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앉은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벽을 보고 스쿼트하기, 운동밴드로 근육 잡아당기기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운동들은 근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균형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근력 운동을 계속하시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운동 능력 유지가 크게 개선됩니다. 게다가 이런 운동은 관절 안정성을 높이고 넘어지거나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멋지고 의미 깊은 말이 있는데 이건 근육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운동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몇 번 운동한다고 몸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계속하면 결과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동 습관이 몸에 배고 몸의 건강이 유지될 겁니다. 정기적인 운동은 근육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에는 몸의 유연성, 부드러움, 그리고 지구력 유지가 포함됩니다. 이건 특히 어르신들께 중요한데 근육 문제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지속적인 운동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면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을 갖고 더 활기차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고 행동으로 옮길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